K라디오 1310 정우현 소장님과 함께하는 힐링온, 오늘도 시작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힐링온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정우현 소장님, 한 주간 어떻게 지내셨나요? 이제 땡스기빙을 맞이해서 멀리서 또 한 가정이 오셔서 같이 또 좋은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행복하고 감사합니다. 네, 날씨는 또 어떠셨어요? 날씨는 항상 좋죠, 저한테는. 네. 우리 소장님은 날씨. 네. 기상청에서 근무하셨어야 되는데. 그러면 날씨를 인조하지 못했겠죠? 그렇겠네요. 네, 우리 큐스맘 어떻게 지내셨나요? 네, 저는 이제 땡스기빙이어가지고 이제 큰애가 이제 학교에다가 이제 왔어요. 브레이크를 맞아서 왔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꼬맹이 둘이 흥분을 해가지고요. 이 아이들의 성향상 흥분을 하면 이렇게 좋은 일을 막 며칠 앞두고도 앞으로 먼 일이어도 흥분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때부터 애들이 리듬이 깨지고 아주 그냥 너무 흥분한 그 하이퍼되는 그런 감정들을 좀 절제시키느라고 제가 한 주간 아주 전쟁을 치르는 듯 되게 복잡한 시간들을 좀 보냈습니다. 하지만 지금 행복한 시간이네요. 네, 아마 우리 큐스맘의 그 가정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지금 이 방송을 듣고 있는 많은 청취자분들의 가정의 풍경일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오늘 또 우리 스튜디오에 반가운 손님 또 우리 오셨습니다. 정우현 소장님 이렇게 모시고 오셨는데요.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너무 귀하신 분이죠. 너무 귀하신 분이죠. 예, 시카고 휘튼 칼리지의 상담학 교수님으로 지금 재직하고 계시는 최기병 교수님 나오셨어요. 예, 최기병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렇게 시카고에서 먼 길 오셨는데 너무 반갑습니다. 또 우리 사모님도 같이 스튜디오에 지금 오셨습니다. 예, 너무 귀하신 사모님 오셨어요. 네, 안녕하세요. 네, 성함을 안 말씀해 주시네 우리 소장님께서. 전자영 사모님. 네, 오늘 오셨어요. 최기병 교수님과 또 전자영 사모님 우리 스튜디오에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그래서 소장님 우리 최기병 교수님을 통해 가지고 많은 또 좋은 말씀들, 조언들, 또 저희가 궁금했던 것들. 그럼요. 또 우리 소장님도 궁금한 게 많으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최 교수님께서는 그러니까 시카고 그러니까 상담 대학원이죠. 학과장님을 계세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그 프로그램 이름이 Clinical Mental Health Counseling 프로그램인데요. 그 프로그램 디렉터로 지금 재직하고 계시고 또 이와 별도로 The Living Counsel이라는 상담센터에서 상담사로도 일하고 계십니다. 다양한 경험과 또 다양한 어떤 지식적인 부분들도 우리 이 방송을 듣고 있는 우리 버지니아, 메릴랜드, DC 또 미 전역에서 이 방송을 듣고 계시죠? 그럼요. 우리 청취자분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네. 소장님 어떤 질문부터 좀 이렇게 해주시겠어요? 지금 이제 우리가 미국의 가장 큰 명절 중에 하나의 감사절이잖아요. 그렇죠. 그 감사절 정말 우리가 사실 매일 감사해야 되는데 특별히 이 추수감사절로 인해서 우리가 더 깊이 감사할 수 있어서 좀 행복하고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미국에서 이제 생활을 하다 보면 한국 문화와 좀 다른 게 있다. 뭐냐면 정말 말끝마다 땡큐 하잖아요. 그렇죠. 땡큐 엄청 많이 하죠. 이게 단순히 문화적 차이인가? 아니면 뭐 건강한 마음의 결과인가? 이게 전 되게 궁금했어요. 그래서 오늘 지금 기회가 돼서 우리 최 교수님께 최 교수님이 여기에 대해서 좀 답을 주시면 제가 좀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네, 굉장히 별거 아닌 일상인 것 같은데. 땡큐. 우리가 보통 일상적으로 그냥 그러려니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땡큐라는 말이 그렇게 파워풀하다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큐스맘도 그러신가요?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아이들을 키우는 입장이다 보니까 죄송합니다. 아이들이 그냥 내가 그냥 무심코 뭘 줬는데 감사합니다 이러면 땡큐 이러면 다시 한번 그거 준 거에 대해서 되게 마음이 더 뿌듯하고 그 아이가 더 이뻐 보이고 다음엔 더 뭘 주고 싶고 이런 마음이 생기잖아요. 특별히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땡큐라는 그 말 한마디가 사람을 이렇게
기쁘게 하는구나 이런 그렇죠. 생각을 네. 많이 아이들 키우면서 하는 것 같아요. 모든 엄마들이 그럴 텐데. 그래서 오늘은 귀하신 최 교수님 오시고 또 이게 사모님 오셨는데 저는 이렇게 많이 오늘 되게 기대하면서 왔어요. 그래가지고 네네. 저도 많이 오늘 이 시간을 많이 들으면서 좀 많이 배우는 시간이었으면 좋겠고 깨닫는 시간이 있길 기대합니다. 네, 네. 우리 소장님께서 질문해 주신 대로 땡큐가 미국 분들이 특별히 많이 일상처럼 입버릇처럼 하는 이 땡큐가 담겨진 진짜 의미가 뭘까? 네, 우리가 알면은 또 더 감사할 수 있는 거잖아요. 아, 물론이죠. 네, 지금 아까 질문하신 거에 대해서 좀 네.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네. 굉장히 중요한 그런 질문이고 사실 이제 미국 사람들을 많이 만나다 보니까 진짜 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땡큐가 이제 좀 생활화돼 그렇죠. 있는 분들이 많이 계셔요. 그리고 큐즈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아이들이 이제 미국 가정에서 자란 아이들이 이런 땡큐를 많이 하는데 이게 문화적인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네네. 왜냐면 이제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땡큐를 하는 그런 습관, 가정교육, 그리고 문화 자체가 네. 있는데 또 그러면서도 또 우리가 생각하는 정신적으로 생각했을 때 땡큐는 좀 이제 개인적으로 이게 사람이 습관적으로 하는 땡큐 말고 그런 건 이제 습관이잖아요. 우리가 네네. 예를 들어서 뭐 한국 분들이 누구 만나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물론 마음의 진심으로서 나오는 것도 있지만 네네. 근데 습관적으로 하는 것도 있는데 네. 습관적으로 하는 걸 좀 제외하고 마음으로 진심으로 한다는 거는 우리가 이제 심리학적으로 볼 때는 감사할 수 있다는 거는 내가 먼저 잠깐 멈추고 내 생각을 멈추고 예. 그 다음에 좀 이게 리플렉션을 하죠. 이제 생각을 해보고 그 다음에 내가 이런 일이 참 감사하구나 하고 인식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표현까지 하는 게 이제 우리 감사라고 하잖아요. 네. 네네. 그래서 그게 굉장한 능력이에요. 네. 그리고 이게 훈련을 통해서 가정이라든지 사회라든지 학교를 통해서 우리가 훈련을 통해서 배우는 건데 이게 이제 습관적으로 하다 보면 이런 이제 멈추고 이제 생각하고 인식하고 표현하는 걸 약간 이제 뛰어넘어서 그냥 습관적으로 할 때는 조금 뭐랄까 그 gratitude 그 감사가 파워가 잃어가지만 네네. 근데 우리가 이거를 조금 좀 이렇게 좀 제대로 생각을 해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잠자기 전에 하루를 돌이켜 보면서 내가 오늘 이런 일이 있었지 그리고 이런 일에 감사했지 그러면서 뭐 일기를 쓰는 수도 있고 아니면 기도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배우자나 친구들이나 뭐 가족한테 표현할 수 있는 거고 그렇죠. 그래서 네. 어떤 분들은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이 감사함을 만일에 우리가 약으로 생각하면 예를 들어서 왜냐하면 이 감사함을 많이 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게 정신 건강에 좋고 관계도 형성이 되고 뭐 사람의 그런 보람도 많이 있고 여러 가지 그런 좋은 효과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비타민 C를 먹는 이유가 우리가 건강을 챙기기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먹잖아요. 그렇죠. 약을 먹고 네네, 비타민 그렇죠. C를 먹고 그런 것처럼 우리가 gratitude, 이 Thanksgiving, 이 감사를 정말 그 효과를 잘 안다면 우리가 약을 먹듯이 우리가 이거를 한다는 거예요. 약을 먹듯이. 네, 예. 약을 먹듯이. 그러니까 깊이 그러니까 하던 일을 멈추고 한 번 더 깊이 한번 생각해보고 그런 시간들이 필요한 거네요. 물론이죠. 그러면서 진짜 뭐 말로만 감사하는 것도 좋지만 깊이 정말 작은 것에 이게 너무너무 감사하다. 맞아요. 진심으로 감사하는 거. 그게 우리에게 정신적으로도 약이 된다. 그 말씀이시죠. 네, 네. 그런 것 같아요, 진짜. 지금 최 교수님 말씀하셨는데 부부간에라는 말이 저는 귀에 쏙 들어왔어요. 예. 그래서 감사라는 말을 부부간에 서로 하는 건 정말 그 어떤 사람한테 하는 것보다 그 가정이 세워지고 아이들의 자녀 양육에까지 정서적인 영향이 미칠 만큼 정말 큰 파워가 있는 게 아닐까. 약도 먹는데 우리가 부부를 서로 바라보면서 그렇게 한번 생각해보고 더 깊이 있는 영혼 있는 그런 감사의 말을 전하면 네. 정말 더 행복한 땡스기빙이 되겠어요. 영혼 있는. 그렇죠. 아까 말씀하신 영혼 영혼 있는. 없는 것과 있는 것의 차이를 또 그렇지. 말씀하셨는데 그 얘기지 않을까 싶어요. 그게 희한하게요.
땡큐라고 얘기를 하거나 감사합니다 할 때 그 사람의 표정이나 이런 걸 통해서 상대방이 느껴지는 것 같아요. 이 사람이 진짜 진심으로 나한테 지금 맞아요. 감사하는지. 감사해요. 해줘요. 땡큐. 너무 다르잖아요. 아, 여기서 또 이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게 있죠. 사모님, 최장 사모님, 네. 교수님이 땡큐가 굉장히 중요하고 네, 날마다 가정에서 얼마나 교수님 잘하고 계신가요? 그러니까 이론을 굉장히 잘 알고 있어서 되게 굉장히 말은 너무 잘하는데 이론은 잘합니다. 이론이 잘합니다. 굉장히 잘해서 영혼이 있는지 없는지 제가 항상 확인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도 뭔가 하려고 해요. 그러니까요. 알고 있으니까 약을 먹는 매일 약을 먹는 저희 남편이 저에게 감사의 표시를 많이 합니다. 더 이상 진행되면은 두 분이서 이상한 눈빛을 교환하실 것 같아서 다음 질문 갈까요? 이제 제가 지난번 엊그저께 그러니까 일요일 날 교회에서 제가 한 분께 여쭤봤어요. 장로님이신데 장로님 그 부부이기 때문에 더 감사하다는 말을 더 자주 할까요? 아니면 더 잘 못할까요? 제가 여쭤봤더니 그분은 부부니까 감사하다는 땡큐라는 말을 더 자주 하죠.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가? 그 최 교수님 보시기에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부부끼리 감사를 더 많이 하나요? 아니면 덜 하나요? 그게 이제 저희가 그 부부 연구를 이제 그 연구를 보면 갓맨이라고 존 갓맨이라고 되게 유명한 이제 박사님들이 계셔요. 박사님 부부가 계셔요. 네네. 근데 그분들이 연구한 거 보면 이 부부가 좀 건강한 부부들은 그런 아까 말씀하신 감사와 그리고 작은 것에 이제 포인트 아웃하고 이게 고맙다. 뭐 설거지해서 고맙다. 뭐 이거 해줘서 고맙다. 이런 것들이 많은 반면에 좀 건강하지 않는 부부들은 단점들. 그러니까 왜 안 했냐, 왜 저걸 안 했냐, 지적질만 한다. 지적질하고 이런 네거티브한 것만 포인트 아웃 한다는 거예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부부의 그 관계에 따라서 이 감사가 많고 좀 감사가 적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케이스 바이 케이스다. 그러면은 이제 건강한 사람일수록 일부러라도 더 작은 것에 서로에게 감사한다. 그렇죠. 그렇게. 뭐 이게 일부러라도 있지만 부부가 이제 서로 사랑하고 서로 이렇게 진심으로 하다 보면 그런 것들이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근데 그나마 그래도 억지로라도 이렇게 약 드시듯이 이렇게 억지로라도 하다 보면 그게 좋은 습관이 되고 훈련이 되는. 그리고 이 감사하다는 거를 얘기하다 보면 그래도 이 모든 부부가 처음에는 좀 좋기 시작하잖아요. 그렇죠. 그것들이 이제 커넥트가 돼요. 예전에 그 좋았던 그 추억들, 고마웠던 추억들, 그리고 내가 첫사랑 아니면 첫 느낌 뭐 이런 것들 이런 거를 다시 우리 브레인 뇌가 연결이 되거든요. 그때로 다시 연결이 된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도 이제 gratitude 감사를 좀 이렇게 습관화 이렇게 약 드시듯이 이렇게 하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너무 좋다. 이번 주간에 감사양 많이 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제가 생각나는 한 분이 계시는데요. 그분도 목사님이세요. 근데 어렸을 때 그분의 아버님도 시골에서 작은 이제 목회를 하시던 분인데 이 이제 저희가 아는 목사님이 고등학교 때 학교를 마치면 아버님이 오셔서 시골이니까 이렇게 픽업 라이드를 해주셨대요. 거기서 이제 아빠를 기다리면서 너무 안 오시니까 붕어빵을 사서 거기서 막 먹었대요. 근데 보통 옛날에 1,000원어치 사면 한 5개 들어있잖아요. 한 3개 먹고 2개는 완전히 이제 식은 거죠. 근데 아버지가 오셨어요. 그래서 아버지 이거 붕어빵 제가 먹다 남은 건데 드세요. 그런데 이분이 갑자기 아버님이 그걸 딱 받으시더니 찾는 일이 출발했는데 그 붕어빵을 받고 차를 세우시더래요. 그러더니 감사합니다. 기도를 하시고 우리 누구가 이렇게 준비한 자기는 그냥 식었고 남은 붕어빵을 아빠한테 드렸는데 그 아버지가 그 진심을 다해서 그렇게 감사 기도를 올리고 누구야 고맙다.
그 얘기에 그분이 감사라는 것은 저렇게 하는 것이구나. 지금 말씀하시니까 감사란 단어가 떠오르면 그 아버님이 한 6년 전에 이제 소천하셨는데 목회하시다가 네. 그 감사란 단어만 나오면 그분이 그게 생각나. 그때를 기억하는 거죠. 감사는 감동이네요. 이렇게 하는 거구나. 네. 네. 아, 감동적이다. 네. 제가 지금 그게 생각이 나네요. 커넥션. 그 커넥션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 그러니까 감사를 하다 보면 예전에 좋았던 그때의 브레인으로 다시 연결이 된다. 그렇죠. 네. 그러면 그 얘기는 감사를 많이 할수록 부부 관계가 옛날에 그 좋았던 관계로 유지가 잘 될 수 있다. 네. 또 그렇게도 볼 수 있는 그렇게 거네요. 볼 수 있죠. 네. 너무 좋습니다. 좋네요. 네. 네, 그러고 보면 미국 분들이 습관처럼 땡큐를 하던 어쨌든 그 말들을 자꾸 되뇌이면서 어렸을 때 아까 그 목사님의 얘기처럼 생각날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문화적인 습관들이 또 건강한 모습으로 발현될 수 있다. 네. 네, 그렇게 여겨지네요. 제가 말이 많았습니다. 우리 소장님 빨리 다음 질문으로 너무 이어가시죠. 감동적이었어요. 그 이야기가. 그러니까 한국 분들 보면, 그러니까 저의 개인적인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그러니까 1세대 또 나이 많으신 분들일수록 부부가 좀 감사를 덜 그냥 당연하게 생각하고 밖에 분들한테는 또 되게 잘하시는 분들인데 가정에서는 뭐 감사는커녕 말도 안 하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렇죠. 그게 이제 그냥 단순히 한국의 문화로 봐야 되는가, 그러니까 아니면 이게 어떤 하나의 정서적인 문제로 봐야 되는가. 그러니까 한국인들에게 주로 나타나는 그 이 정서적인 문제인가. 그렇다면 그의 원인이 뭔가. 그걸 좀 우리 최 교수님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특히 이제 1세대, 네. 좀 이제 요즘 세대 좀 말고 좀 1세대의 그 관계들 보면 아무래도 유교적이고 네. 조금 가부장적인 맞나요? 가부장적인 그런 사회에 있다 보니까 네. 어떤 가정 안에서 또 네. 부부 안에서 그런 대화 네. 아니면 이렇게 좀 관계하는 거에서 좀 서투르신 것 같아요, 많이들. 그리고 이 유교적인 그런 문화나 좀 억압적인 문화 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또 체면도 생각해야 하고. 체면 중요하죠. 예, 예. 그래서 이제 어떤 이제 친밀한 관계에서 조금 이렇게 표현하는 능력들이 좀 이제 부족하고 또 이거를 절제한다는 거. 이게 굉장히 좀 어떻게 미덕? 내가 이게 내 감정을 절제하고 표현을 안 하고 하는 것들이 약간 이렇게 미덕으로 삼아가지고 그렇게 표현하는 게 좀 서투는 것도 있고 또 전반적으로 사회가 좀 그런 것들을 좀 뭐랄까 이렇게 포옹하고 표현을 표현하고 또 친밀한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사회면 좋을 텐데 그렇지 않아요. 아까 말씀하신 거 억압된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조금 힘든 것 같은데 좀 요즘 세대 사람들 많이 만나보면 많이 달라졌어요. 많이 달라졌죠. 네, 많이 달라졌어요. 네. 근데 이제 그러니까요. 여전히 젊은 분들 중에서도 이제 윗 세대에서 받은 게 있기 때문에 감정을 어떤 분들은 아예 나는 감정 같은 거 안 느낀다 이러고 사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지금 느끼고 계신 감정이 뭡니까? 분명히 제가 봤을 때는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행복하시죠? 그러면 잘 모르겠어요. 또 그러세요. 그래서 지금 느끼는 감정이 뭔지도 모르시는 맞아요. 분들이 많고 감정의 이름조차 모르시고 맞아요. 그런 문제가 있는 거죠. 그게 네네네. 유교적인 거랑 관련이 있는 거죠. 유교적인 것도 관련이 있고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감정을 표현해야 인식을 해야 네. 표현할 수 있는데 인식하는 거가 인식하는 거. 내가 어떤 감정, 어떤 상태인지에 대한 그런 뭐랄까 훈련, 네. 그런 환경에 있지 않다 보니까 그런 능력이 네. 좀 많이 이제 개발이 덜 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만난 분들 중을 생각해 보면 좀 어르신들을 이제 한국 어르신들 상담하다 보면 네. 화가 많으셔요. 화가. 네, 화병 우리나라. 화병. 화가 많으신데 이 화를 잘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이게 화가 그냥 angry, 그냥 뭐가 upset해서 angry 하는 게 아니라
슬픔일 수도 있고 그게 이제 억울함일 수도 있고 우울함일 수도 있고 다른 감정들이 외톨함. 화로 드러내는 거고. 근데 이제 이게 억압하다 보니까 그래도 감정을 표출해야 하잖아. 뭔가 표출해야 하잖아요. 근데 이분들이 가장 익숙한 그 표현 방법이 화예요. 그래서- 그러네요. 그래서 한국 그 어르신들 다는 아니지만 이제 제가 만난 어르신들 중에 화가 참 많으신 분들이 있는데 그래서 계속 그 얘기하다 보면 그 어르신이 이거는 화로 표현되지만 참 이게 슬프시네요. 아픔이 있네요. 그렇죠. 억울하시네요. 하면 그분들이 그때야 이게 내가 느끼는 게 내가 화나는 이유가 내가 그동안 억울했던 게 있었구나. 내가 슬펐구나. 이걸 제대로 이제 프로세스 이거 얘기하지 않는 상태에서 그냥 억압만 하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들 많이 봤습니다. 그렇군요. 네. 지금 얘기를 들어보니까 한국 분들은 진짜 어르신들 보면은 부부든 친구든 그런 관계들을 맺으실 때 꼭 자주 하시는 말이 그런 걸 꼭 내가 얘기해야 알아? 이런 얘기들을 참 많이 하시잖아요. 그게 그런 정서에서 나오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부부 관계에서도 그걸 꼭 내가 얘기해야 알아? 그러니까 좋은 거든 뭐 이렇게 기분 좋든 안 좋든 어떤 감정에 대해서 그걸 꼭 얘기해야 아냐고 하다 살다 보니까 그 자녀들도 그냥 그런 건 얘기 안 하고 살아도 되는 건가 보다. 서로 그냥 알아줘야 되는 건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렇죠. 자랄 것 같아서 네, 맞아요. 그게 안타까운 것 같아요. 그게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눈치가 빨라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눈치가 이제 빨라져. 그 상대방이 제대로 표현을 안 하고 생각을 표현 안 맞아요. 하고 감정을 표현 안 하다 보니까 그 주위에 있는 가족분들이 이거를 인식을 해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눈치로 막 이거를 대충 감을 잡는 거예요. 근데 그 눈치가 틀릴 수도 있는 거잖아요. 틀릴 수도 있죠. 근데 위험하겠네. 오래 살다 보면 어느 정도 맞아요. 그러니까 아내가 남편을, 남편이 아내를, 애들이 그 부모님의 대충 눈치를 보면서 근데 그게 이제 안 좋은 게 이제 새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네. 자기 이게 표현을 하고 감정대로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그렇죠. 계속 눈치를 보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맞네요. 저 사람이 어떻게 반응할까? 그러니까 자기의 그 마음대로 이렇게 표현하지 못한 상태에서 그 눈치만 하다 보면 또 이 사람도 억압하는 거예요. 자기의 그렇죠. 감정을 계속 직장에서 사회생활하면서. 직장에서 사회생활에서. 그러니까 가정 안에서는 어느 정도 눈치만 봐도 서로 저 사람 지금 이런 기분이구나라는 걸 알아서 세월이 지나면서 서로 맞춰가니까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이제 그 가정 밖의 분들을 만났을 때 그때가 문제가 되는 거네요, 그죠? 그렇죠. 네, 빨리 캐치도 안 되고. 그렇죠. 네네네. 잘 알아맞추지를 못하는 거잖아요. 눈치를 그렇죠. 봐도 네네. 다른 사람들은 다른 거니까. 너무 네. 불쌍한 것 같아요. 우리 큐스맘 집에서 그걸 말로 하면 알아? 막 이런 거 자주 안 들으시죠? 네. 네, 저는 애들한테 말하자는 모른다. 전 이렇게 키우고 있어요. 왜냐면 애들이 많기도 하고 네. 그러다 보니까 애들이 요구하는 게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그거를 다 일일이 어떻게 캐치를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원하는 거 있으면 엄마한테 와서 말해. 이러다 보니까 말하지 않으면 엄마 몰라 미안해 얘기해줘 이렇게 계속 했던 것 같아요. 저는 그러다 보니 예. 애들이 말이 많습니다. 네. 네. 애들 말고 다른 분한테는 그런 얘기 잘 안 들으시죠? 네. 네. 네, 우리 이 시간에 또 우리 큐스맘이 정해주시는 노래 한 곡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큐. 네. 오늘 곡은요. 감사잖아요. 그렇죠. 내일이 네네. 땡스기빙이고 감사여서 감사의 노래를 준비해봤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오늘 큐스맘이 준비하신 노래가 날 구원하신 주 감사라는 네네네. 노래인데요. 이 노래를 한번 우리 지금 청취자분들이 한번 따라 불러보세요. 네, 한번 표현해 보시면서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노래 듣고 저희는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신 감사 지난 추억이네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의 감사 외로운 감사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헤쳐나온 풍랑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중 위로 감사 증량 못할 은혜 감사 크신 사랑 감사해 길가에 장미꽃 감사 장미 가시도 감사 따스한 가정 희망 주신 것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아, 예, 너무 귀한 노래 잘 듣고 돌아왔습니다. 네, 정말 우리 청취자분들 한번 따라 불러보셨는지 모르겠네요. 우리 정말 감사의 고백들이 계속적으로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좀 아까까지 이제 우리 최 교수님 좋은 얘기 많이 해주셨는데 한국 분들이 갖고 계신 문화적인 특성 중에 우리가 감정을 억압하는 게 있다. 근데 감정을 억압하다 보니까 주위 사람들이 눈치로 그걸 알아맞혀야 된다. 근데 가정 안에서는 잘 알아맞추는 거는 이제 세월이 지나면서 하는데 문제는 이제 가정 밖에 나갔을 때 사회생활 할 때 그때가 문제다. 잘 알아맞히지 못해서 발생되는 그런 문제들이 있다. 그럼 이런 일들의 이제 연속적으로 경험하면서 좀 뭐라 그럴까요?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서툴어지는 거잖아요. 서툰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서툴면 그만큼 좋은 퀄리티 좋은 인간관계 맺어가기가 어렵잖아요. 서로 공감해주고 또 힘들 때 어려울 때 어려운 힘든 얘기도 편하게 못하는 거고 그렇죠. 심지어 기쁜 것도 서로 못 나누고 그럼 좀 우울해질 것 같아요. 그렇죠. 삶이. 네네네. 그러면 우리가 종합적으로 봤을 때 그렇지 않은 문화보다 그런 억압하는 문화가 좀 우울감을 더 많이 느끼기가 쉽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건가요? 그렇게 볼 수 있죠. 네네네. 그러면 그 원인도 그렇게 보면 좋은 건가요? 이게 우울 그런 상태, 그런 기분은 이제 그런 것 때문에 나올 수 있지만 또 우울증을 얘기하면 사실 또 생물학적인 것도 있잖아요. biologically 타고난 사람들도 네네. 있고, 근데 아까 말씀하신 것 그러니까 후천적으로 그렇죠. 저는 가정이라든지 이제 사회에서 내 하고 싶은 얘기를 잘 못하고 억압되고 관계가 틀어졌을 때 오는 그런 고립, 그다음 외로움 이런 것 때문에 또 우울한 증상들이 나올 수 있죠. 그러면 그러니까 주로 우리가 뭐 전문가들이 아니라면 이분이 우울감을 느끼고 있어요. 근데 그 원인 중에 중요한 원인이 다른 사람과의 인간관계를 잘 못하기 때문이다. 그렇게 그 방향으로 나가는 쪽이 조금 더 이 문제의 원인을 찾기가 더 쉬운 건가 싶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분들 도와줄 때 그 방향으로 가면 좀 도움이 많이 될 수 있지 않을까. 너무 감정 억압하지 말고 그렇죠. 소통해라. 뭐 이렇게 가면 좋을까요? 네네네. 그러니까 만일에 이제 저희 주위에 이제 뭐 아는 분이 뭐 가족이라든지 친구가 이제 우울한 그런 기분이 상태가 있다, 또 지속됐다. 뭐 당연히 뭐 어떤 일이 있을 때는 그 우울할 수 있죠. 예를 들어서 뭐 안 좋은 일이 있거나 할 때 우울할 수 있는데 우리가 이제 인식해야 하는 거는 우울한 마음이 오래 갔을 때, 그러니까 지속됐을 때는
조금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 같아요. 그게 이제 관계 문제든 아니면 무기력한 걸 수도 있고 네. 요즘에 이제 겨울이니까 사실 겨울에는 네. 우울한 사람들이 좀 더 많아져요. 아무래도 네, 날이 네, 네. 짧아지고 그렇죠. 이제 저녁이 네, 네. 길어지고 활동도 좀 줄고 하다 보니까 그냥 자연스럽게 우리 머리가 이제 조금 이제 우울한 그런 성향이 있는데 그렇죠. 그래서 저 우울한 사람들이 좀 주위에 있다, 네. 좀 지속적으로 있다. 그러면 그거를 인식해 주는 게 먼저 주위의 사람들이 알아주는 거. 알아주는 거. 그죠. 요즘에 무슨 일이 있어? 왜 기분이 왜 그럴까? 그래서 좀 네. 관심을 가져주고 좀 이야기를 들어주는 그런 것들이 도움이 되고요. 또 이제 만일에 주위에 이제 가정분들 중에 아니 친구분 중에 우울증 있는 사람이 있다. 네, 네. 그러면 좀 그거에 대해서 좀 알아가는 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배워가는. 그 우울증이 뭔지, 그 네. 우울한 상태가 어떤 건지에 대해서 좀 주위 있는 분들이 알고 그거를 잘 이해하고 네. 거기에 맞게끔 도와주는 건데 아까 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네. 그런 대화, 그 이야기, 관심, 사랑 이런 것들이 지속적으로 필요하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잘못된 경우가 뭐냐면 주위 있는 분들이 그거를 고치려고 자꾸 이렇게 뭐라고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물론 좋은 마음에서 하는데 그 밖에 나가서 운동해라. 네, 그 막 되게 그런 거 좋은 많잖아요. 조언인데요. 예. 네, 근데 그거를 하기 전에 네. 조금 인내를 갖고 그 사람 얘기를 좀 들어주고 상황을 좀 얘기도 들어주고 관계를 좀 한 다음에 네. 그 다음에 이런 조언들 하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급하니까 문제죠. 이 사람 빨리 좀 어떻게 좀 고쳐주고 싶고 물론 사랑의 마음으로 돕고 싶은 마음이 있으니까 급해지는 건데 조금 인내심을 가지고 먼저 스스로 이 문제를 인식하도록 도와주는 게 중요하다. 네. 그 얘기인 거죠. 네. 근데 네. 진짜 공감하는 게 그게 참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맞아요. 내가 아는 사람이었고 그랬는데 갑자기 이렇게 우울해지는 그런 상황에 들어가거나 그러면 답답하잖아요. 안 그랬던 사람이고 그래서 좀 잘 좀 헤쳐나갔으면 좋겠고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잔소리처럼 말을 맞아요. 하게 될 것 같아요. 안타깝고 속상하고 또 할 것 같으니까 그런 얘기를 할 것 같은데 그걸 한번 꾹 참고 해야 된다. 우리 전자영 사모님은 그 주위에 또 그런 분들이 또 지금 일조량이 줄어들어서 또 우울해질 수 있는 그런 모드를 갖고 계신 분들이 있으신가요? 만약에 있으시면은 사모님은 어떤 식으로 그런 분들을 같이 공감을 해주시니 나도 좋을 것 같아요. 네, 저도 주변에 그런 아픔을 호소하는 친구들이 조금 있기는 있어요. 그렇죠. 예, 그런데 이제 굉장히 가까웠던 친구 중에 하나가 이제 몇 년째 이제 약도 처방하면서 이제 그런 가운데 있는데, 근데 이제 저한테 이제 전화가 오면 처음에는 저도 어떻게든 도와주고 싶고 해결해주고 싶고 네네. 막 이건 어떻게 하면 좋을까 같이 고민하고 했는데 이제 오랜 시간을 같이 하면서 느낀 거는 그냥 같이 얘기하고 같이 웃어주고 그냥 같이 밥 먹었냐 못 먹었냐 뭐 이런 이야기하고 그냥 제가 옆에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힘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친구가 이제 저에게 거의 이틀에 한 번씩 전화를 하는데 저는 너무 좋고 제가 옆에 있어줄 수 있어서 근데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저는 그 친구하고 되게 좋은 관계를 하고 있는데 그 친구도 얘기해요. 이렇게 약을 몇 개 먹었고 뭐 이런 얘기도 되게 공유하고 그거를 서로 창피하지 않고 저도 이제 약 잘 챙겨 먹어라 이제 이런 얘기하고 네, 그래서 되게 좋은 관계로 네. 지내고 있습니다. 그런 또 상황 속에 있는 우리 청취자들이 있을 텐데 혹시 그럼요. 사모님이 그분들에게 이렇게 한 말씀 해주신다면 어떤 얘기 좀 해주시고 싶으세요? 그냥 매일매일 삶에서 그냥 매일매일 그냥 그 주어진 거 안에서 기쁘게 계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주어진 거에서 감사하고 그냥 너무 빨리 뭐 내가 빨리 변화되려고 하다기보다는 내가 치료에 대해서 불안해하거나 이제 막 빨리 낫지 않아서 조급해지거나 이러기보다는 그냥 매일매일 삶에서 감사하고 그냥 이제 가족들하고 맛있는 거 먹고 그런 작은 기쁨을 느끼는 것도 저는 괜찮은 것 같더라고요. 네. 네, 저도 가끔 그런 생각하는데요. 때로는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한 감정을 몰라줄 때가 너무나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교수님 말씀하실 때도
자기 자신한테 한번 땡큐를 한번 해보고 내가 힘들었던 거 있으면 한번 나를 돌아보는 또 이번 주간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 네, 그런 생각들도 한번 해보게 됩니다. 어떠신가요, 소장님? 그 지금 얘기를 들어보면 우리가 뭐 욕심을 내서 갑자기 우울해서 기쁨으로 점프를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아, 내가 지금 우울을 겪고 있구나. 그걸 먼저 인식하는 게 중요하다. 네. 그리고 옆에 분들이 도와줄 때 그냥 들어주고 그냥 공감해주고 이게 그냥 중요한 거구나. 그걸 다시 한번 확인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네, 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추가하자면 네네. 이 우울이나 뭐 불안도 그렇지만 자꾸 싸우려고 이걸 없애려고 하는 그런 노력은 물론 필요하지만 거기에 너무 집중하다 보면 지쳐요. 그리고 우울이라는 게 쉽게 그냥 없어지는 그런 상태는 아니기 때문에 어쩌면 받아들이고 아, 내가 이런 우울한 기질이 있구나 아니면 우울이 좀 있구나 해서 받아들이고 그러면 이 우울한 거를 싸우기보다는 이거를 맞춰서 내가 어떻게 삶을 대처하는 게 좋을까 이거를 오히려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이제 상황을 대처하는 것들이 좀 도움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사실 우울한 사람이 있으면 가정에 네. 주위 사람들이 좀 많이 힘들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의 기분에 따라서 굉장히 업앤다운이 있으니까 전체적으로 뭐 다운될 수도 있고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그 가족분들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우울한 사람은 우울한 사람이고 여러분들이 셀프 케어를 잘해야 한다. 여러분들이 네. 나름대로 건강한 규칙적인 생활을 해야 이 사람의 얘기를 들어주고. 그러니까 제 이제 와이프가 얘기한 것처럼 네. 얘기를 들어주고 뭐 공감해 주려면 본인도 힘이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렇죠. 네. 네. 이게 오랫동안 하다 보면 그러네요. 지쳐요. 예. 그러니까 그 가족분들이 이 사람을 위해서라도 자기가 건강하고 자기가 운동을 하면 운동하고 영적인 생활 열심히 하고 뭐 이런 것들 셀프 케어를 잘해야 이 우울한 사람을 또 도와줄 수 있습니다. 네. 그 영적 생활을 한다는 얘기를 하셨는데 그러면 그런 영적 생활을 하는 게 그런 자기 케어 거기에 어떻게 영향을 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어떻게 연결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인 생활 또 종교 생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네. 우리가 영적인 생활을 하든지 종교적인 생활을 한다는 것 자체가 이제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연구에 의하면 네. 첫 번째는 뭐냐면 공동체. 내가 어떤 그 같은 믿음의 공동체 있기 때문에 내가 어떤 힘든 예를 들어서 우울증 있는 사람이 있거나 아니면 우울한 사람이 가정에 있다가 하다 보면 내 이 공동체에 가서 내가 서포트 받을 수 있는 거죠. 같이 기도 제보도 나누고 같이 네. 기도하고 위로받고 도움받고 그런 이제 공동체가 있다는 거. 두 번째는 뭐냐면 이 종교 생활을 하다 보면 삶의 목적이 있잖아요. 목적 의미. 의미. 예, 예. 그죠. 근데 의미가 대체로 이제 내 중심이 아니라 약간 더 넓어요. It's not about me. 그러니까 다른 사람 아니면 하나님, 뭐 신 하기 때문에 조금 나에서 벗어날 수 있는 생각 하다 보면 이 상대방을 이해할 수 있는 저 사람이 왜 그래? 무슨 뜻이 있을 거야? 의미가 있을 거야? 희망이 있을 거야? 소망이 있을 거야? 이런 생각을 갖게 되거든요. 네, 그래서 네. 그런 두 가지 의미에서 공동체랑 삶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런 영적인 것들이 도움이 많이 돼요. 그렇군요. 와, 굉장히 그 부분이 저한테 인사이트를 주는 게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 생활을 하면 그러니까 말하자면 나의 생각의 박스 안에서 좀 뚫고 나올 수 있다. 그래서 좀 더 넓게 볼 수 네, 있다. 맞습니다. 그 얘기가 굉장히 마음에 와닿네요. 네, 네. 맞습니다. 우리 큐스맘 지금 우리 교수님 말씀 들으면서 어떠셨어요? 네네. 저도 진짜 너무 공감이 되고 맞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던 게 공동체 안에서 아까 지금 사모님도 말씀하셨지만 친구를 공감해주고 이렇게 하는 게 진짜 한두 번이고 그렇지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근데 그거를 맞아요. 여럿이서 같이 해줄 수 있다는 거는 옆에서 돕는 사람으로서도 서로 의지를 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래서 힘이 분산되면서도 더 큰 힘으로 그를 도울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그렇구나. 역시 좋구나 했습니다. 진짜 네. 귀한 네. 말씀 너무 감사해요. 네네. 그러니까 내가 힘들면
옆에 사람이 또 대신 도와줄 수 있고 또 힘들면 또 다른 사람이 도와줄 수 있고 그러는 중에 내가 충전이 되면 또 내가 또 다른 사람 도와줄 수 있고 맞습니다. 이게 공동체네요. 네, 그렇죠? 네, 네. 너무 좋은 너무너무 좋은 어드바이스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요. 그런 성향으로 이렇게 존재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우주적인 얘기잖아요. 지금 그 얘기가 어느 문화나 어느 때만 이게 맞는 얘기가 아니라 시간과 그런 장소를 불문해서 지금 다 적용되는 얘기인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게 이제 사람이라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최 교수님 보시기에 사람은 왜 이렇게 만들어졌을까? 사람은 왜 꼭 공동체가 좀 필요하고 뭔가 사회가 필요하고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하고 왜 항상 기쁠 수 없고 왜 항상 어쩔 때는 또 우울하고 왜 사람은 그럴까요? 이걸 어떻게 우리가 좀 이해하면 좋을까요? 사람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네, 아주 중요한 질문인데 청취자분들 굉장히 궁금하시죠? 저희 광고 듣고 와서 이 이야기를 우리 최 교수님의 이야기를 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으시겠죠? 네, 좋습니다. 부동산 상담은 빠를수록 좋고 많이 할수록 유익합니다. 변화하는 시장, 복잡한 절차, 태평양 부동산 대표 키이윤이 함께합니다. 20년 경력의 브로커, 버지니아 주정부 공인 부동산 라이센스 인스트럭터, 주택매매, 관리와 커머셜까지 키이윤에게 무엇이든 문의하세요. 부동산 상담은 빠를수록 좋고 많이 할수록 유익합니다. 703-989-8877 703-989-8877 탑 여행사의 고품격 고국 여행은 최고의 인기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한 번 고객은 평생 고객. 탑 여행사가 고객 여러분의 만족을 책임지겠습니다. 탑 여행사는 센터빌 H마트 건너편, 에난데일 중앙일보 빌딩, 엘리커3 뚜레즈와 빌딩에 3개의 오피스를 두고 고객 여러분들의 해외여행을 돕고 있습니다. 여행 문의 703-256-0606, 703-663-8534, 410-480-0100. 한 번 고객은 평생 고객. 탑 여행사. 다가오는 겨울맞이 H마트 세일. 후지 사과 박스 14불 99, 한국산 싱고베 박스 24불 99, 풀무원 두부 3팩 3불 99, 해오름 황금빛 굴비 팩당 12불 99, 진가 사골곰탕 6개의 박스 10불 99, K타운 그때 그맛 떡볶이 개당 4불 99. H마트는 언제나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H마트 The Best of Asia since 1982. 어디가? 센타빌 BK가. BK? 버거킹? 아니, 센타빌 BK 치과 간다고. 이 저녁에 치과가 문을 열어? 응, 화수 목요일에는 야간 진료도 해서 퇴근하고 갈 수 있어. 정말? BK 치과 대박이다. 모든 치과 진료 가능하며 편안한 진료로 여러분의 치아 건강을 책임집니다. 센타빌 H마트 주차장 건너편 BK 치과. 화수 목요일 야간 진료하는 BK 치과. 703-609-2875, 609-2875. 아, 예. 저희가 광고 듣고 돌아왔는데요. 정말 궁금합니다. 최기병 교수님 알려주시죠. 소장님 한 번만 그 질문을 다시 한번 반복해 주시면. 네. 그러니까 사람이 왜 항상 좀 기쁘면 좋은데 가끔씩은 우울하기도 하고 또 혼자만 있고 살면 좋은데 또 다른 사람은 또 의지해야 되고 또 그렇다고 다른 사람한테만 의지하면 또 좀 정신 건강이 안 좋은 거고 이게 좀 이게 밸런스인가요? 이런 게 왜 사람은 이렇게 만들어졌을까? 이 사람이라는 존재는 왜 그럴까? 조금 철학적인 질문인 것 같긴 한데 최 교수님이라면 제가 답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너무 제가 알고 싶어서요. 여쭤봅니다. 제가 대답을 아주 정확하게 할 수는 없겠지만 그냥 제 생각을 나누자면 그래서 사람이 참 복잡하다 얘기를 하고 싶어요. 사람은 쉽지 않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상담을 이제 오래 하다 보니까 하나 제가 이제 그 진리로 삼는 게 뭐냐면 사람은 내가 완전히 이해할 수는 없다. 그래서 잘 들어야 하고 이해하고 경험해야 하고 그래도 조금
조금 아는 거지 내가 쉽게 사람을 판단하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근데 이제 사람을 이제 만나다 보면 사람의 기질이라는 게 있어요. 타고난 성향. 예를 들어서 내향성, 외향성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한국에서는 MBTI가 굉장히 유명하고 지금. 그래서 우리가 타고난 성향들이 있는데 근데 이 타고난 성향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또 후천적으로 예를 들어서 가정이라든지 사회라든지 뭐 교육 그런 관계를 통해서 저희의 그 성격들이 쉐입가 되잖아요. 변화되잖아요. 네. 근데 생각해 보세요. 저희가 이렇게 5명이 여기 있는데 정말 색다른 아주 다른 경험을 다 하고 여기에 만난 거잖아요. 다 다르죠. 네, 그렇죠. 완전 다르잖아요. 네, 그렇죠. 네. 타고난 성향도 있었지만 삶의 그런 배경이라든지 경험들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굉장히 유니크 아주 다른 어떤 때는 우울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기쁘기도 하고 물론 상황 따라 틀리지만 네. 어떤 사람도 더 의지를 하고 어떤 사람은 좀 더 독립적이고 어떤 사람은 더 약간 더 assertive 그러니까 자기 주장을 더 잘하고 어떤 사람은 조금 더 withdraw 좀 이렇게 회피하는 성향이 있는데 그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그냥 사람은 참 복잡하다. 그리고 사람을 만날 때는 쉽게 판단하면 안 된다. 네. 예. 그러니까 그 말씀은 우리가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는 이게 다른 것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그 대신에 서로 소통이 중요하다. 네. 또 맞춰가면서 다른 점은 다른 점대로 두고 그렇죠. 서로 그냥 억지로 맞춰갈 굳이 그냥 억지로 힘들게 싸우면서 맞추려고 하는 것보다는 서로를 인정해주고 그렇죠. 네 그렇게 하는 게 중요하다. 네, 그러니까 그 아까 제가 Gottman이란 그 연구를 말씀드렸잖아요. 네. 부부 관계. 근데 그 Gottman이 뭐라고 하냐면 부부에서 70% 정도는 맞출 수 없는 절대 맞출 70%나요? 정도는 아예 그냥 belief 믿음이라든지 뭐 성향 이게 다른 거예요. 이거는 조율하는 거지 서로 이렇게 완전 일치하는 뭐 그런 것들이 아니라 다른 점이고 30%가 좀 어느 정도 맞추고 갈 수 있는 그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관계 안에서 자기의 기질이 우선 뭔지 내 기질이 뭔지 좀 이해하고 상대방의 기질이 뭔지 이해한 다음에 근데 이제 우리가 기질대로 살아가지는 않잖아요. 사실은. 왜냐하면 우리가 살면서 삶의 목표가 있고 그 purpose가 있고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 의미를 우리가 발견했을 때는 우리 기질을 어느 정도 이렇게 접는 건 아니고 약간 이렇게 사이드라인 옆으로 이렇게 뺀 다음에 그거를 위해서 우리가 맞춰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는 굉장히 내향성이에요. 내성적인데 사실은 이제 가르치는 일을 하거나 뭐 상담을 했을 때는 앞에 나가서 뭐 얘기를 하거나 이렇게 해야 하잖아요. 그러면 제 내성적인 거를 잠시 옆에 두고 제 외향적인 것들을 이렇게 드러내서 할 일을 하고 왜냐하면 저한테를 가르치고 교육하고 상담하고 이게 굉장히 저한테는 중요한 가치거든요. 그렇죠. 거기서 의미를 찾고. 의미가 있으니까. 근데 이걸 다 한 다음에 제 아내가 잘 알겠지만 집에 오면 완전히 혼자 있고 문 닫아놓고 나 혼자 뭐 이렇게 누워있고 다시 내성적으로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내성적인 거는 버릴 수는 없어요. 근데 삶의 의미, 삶의 목적을 내가 알았을 때 나한테 기쁨을 주는 거를 알았을 때는 그거를 위해서 잠시 내 기질을 옆에 내려놓고 이런 이렇게 스킬 같은 거를 그렇죠. 해서 하고 그다음에 그거를 이제 끝났을 때는 다시 내성적으로 내 그 기질대로 돌아오게 되는 거죠. 그 기질, 자기 기질, 자기 성격을 내가 의미를 찾았을 때 옆에 둘 필요가 있네요. 근데 어떤 분들의 경우는 옆에 안 두고 계속 주장하잖아요. 그렇죠. 부부관계에서도 그렇고 사회관계에서도 그렇고 이게 내 기질이야, 이게 내 성격이야, 당신들이 나한테 맞춰. 이러면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고요. 문제가 그렇죠? 생기죠. 네. 근데 놀라운 건 부부관계인데도 불구하고 30%만 맞출 수 있다. 70%는 그러게요. 어렵다. 네. 그럼 나머지 관계들은 더 어려운 거네요. 그러니까 70%는 제가 이제 말씀드린 게 이게
맞출 수 없다는 건 아니고 이게 core belief, 그러니까 신념이기 때문에 네네. 이거는 서로 이해하고 서로 받아들이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어느 중간에 이제 타협점은 좀 있어야죠. 네, 근데 네. 이거를 갖고 싸우는 게 아니라 네. 서로 주장하는 게 아니라 이좀 받아들이는. 나머지 30%는 조금 좀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조율할 수 있는. 네네 그런 지혜가 필요하다는 거죠. 예. 제가 예전에 그 한국에 있을 때 어떤 찬양팀이죠. 전국을 다니면서 하는 팀이 있는데 40일 정도를 합숙을 하면서 이제 교회들 투어도 하고 그러는데요. 다들 잘하는 분들만 와요. 뭐 노래도 막 다 실용음악가 막 건반 진짜 잘하는데 처음에는 엄청들 다 자기 고집을 부리거든요. 그래서 공연을 보면요. 뭔가 좀 안 맞아요. 그러니까 다 세요. 맞아요. 다 세. 소리도 세고 막 그런데 한 30일 정도 지나면은 한 열흘 남겨놓고 하모니가 그렇게 잘 맞을 수가 없어요. 목도 쉬고요. 힘도 빠졌고요. 기분도 없는데 그때 맞춰가는 거. 하모니. 예, 그 관계 훈련을 통해서 서로를 알고 서로를 배려하고 내 목소리를 조금씩 줄여 나갈 때 그 볼륨들이 굉장히 좋은 하모니를 보여주더라고요. 물론 그 투어 끝나고 또 각자 돌아가서는 또 다 하겠지만 지금 우리 교수님 말씀하시는 게 마음에 와닿네요. 네. 내가 못해서 막 그렇게 안 하는 게 아니라 하모니를 위해서 함께하는 거를 위해서 서로를 아까처럼 좀 내려놓을 수도 있는 그런 게 생기는 것 같습니다. 네. 그 내려놓은 거를 꼭 다시 가지고 와야 되는 거죠. 사모님이 최 교수님 그 내성적인 부분을 밖에 나갈 때는 좀 내려놓고 이렇게 계시다가 집에 오시면 그를 이렇게 이제 다시 갖고 오신다는데 그 집에서도 그걸 안 가지고 오시면 안 되나요? 아니면 그걸 꼭 가져오셔야 된다면 그 타이밍을 화장실 갈 때만 갖고 가시든지 그게 부부관계도 좋을 것 같은데 사모님의 생각과 입장은 좀 어떠신지 궁금해요. 네, 우리 교수님 집 사정에 대해서 한번 또 사모님 통해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남편이 이렇게 집을 너무 좋아해서 저는 이제 좀 외향성인 사람이라서 이렇게 여행 가는 것도 좋아하고 밖에 나가는 거 좋아하는데 남편은 집을 너무 좋아해요. 그러니까 그거를 받아들이기까지 제가 지금 17년 그걸 이렇게 많이 맞춰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행을 가도 저희 남편은 여행에 도착해서 그 안에 있어야 돼요, 호텔에. 그러면 저는 여기 왜 왔지? 약간 거랑 똑같네 이제 이러는데 남편 호캉스를 호캉스. 즐기시는데 그러니까 어디를 가든 이제 안에 있는 걸 좋아하고 사람 만나는 것보다는 근데 이제 그런 면을 서로 이제 조금 맞춰가려고 노력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 3일 여행 가면 하루는 남편이 저를 배려해서 나가주고 네, 뭐 다음 날은 집에 있어주고 테레비를 같이 보고 호텔에서 이제 이런 식으로 내향성은 변하지 않는구나 제가 이제 받아들여야 되는 것 같더라고요. 네. 두 분이 그 월마트나 이런데 좀 쇼핑 가는 일도 있으세요? 뭐 거의 없죠. 거의 없으세요? 혼자 갑니다. 그 부분은 뭐 나는 내성적이야라고 공식적으로 얘기하지 않으신 남자분들은 그런 분들이라도 다 쇼핑을 장보러 같이 가는 거는 다들 힘들어하시는 공통적인 남자분들의 성향인 것 같아요. 주로 남자들이 그렇죠. 네, 보통 몰이나 이런 데 가면요. 네. 차에서 주무시고 계시거나 혼자 핸드폰 보고 있는 분들 많습니다. 맞아요. 지금 사모님 말씀해 주신 것 예로 들으신 것처럼도 여행을 가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부부가 안 맞는 스케줄이 많아요. 또 애들도 저희 같은 경우는 애들이 또 많으니까 각자가 원하는 스케줄이 또 다 달라요. 그리고 엄마 아빠가 같은데도 애 다섯이 성격이 다 달라가지고 아까 기질 잠깐 말씀하셨는데 그러니까 너무 다른 기질들을 갖고 있는 아이들을 이해시키는 게 쉽지 않더라고요. 형제지간인데도 자기들끼리 서로 자기 주장이 강하다 보니까 너는 왜 이렇게 안 하냐 이해가 안 가. 막 이렇게 얘기를 하면 둘을 앉혀놓고 너는 이런 성향이고 쟤는 저런 성향이야. 그걸 이해해줘야지. 그러면 그걸 이해를 못해요. 그런 식으로 맞습니다. 자녀들을 키워가는데 이렇게 쉽지 이제 않아요. 저희가 얘기를 하면서 오늘 한 시간이 너무 짧네요. 벌써 시간이 짧아요. 많이 흘러가고 있는데 어머. 우리 교수님이 처음에 우리 소장님하고 말씀하셨던 부분들 혹시 기억나세요? 제일 중요했던 단어? 알아주는 것. 알아주는 거. 제가 그게 지금 말씀을 나누면서 교수님의 그 첫 마디가 지금 생각이 나요. 알아주고 인지해주고 또 돌봐주고. 그렇죠. 이제 그러기 때문에 서로를 좀 이해하고 맞춰가는 그런 단계가 이르는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땡스기빙 이번 주간 또 내일 추수감사절인데요. 우리 오늘 계신 우리 분들
본인에게 감사했던 것도 있을 거고요. 또 감사했던 거 한 가지씩 좀 얘기하고 오늘 마무리를 지으면 어떨까요? 네. 누구부터 하실까요? 저 먼저 할까요? 아, 예. 제가 안 그래도 만만한 게 소장님이라고. 우리 BBCC 정우현 소장님 네. 말씀해 주시죠. 그러니까 저는 그 뭐니 해도 가까운 사람들이 너무 소중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까운 사람들, 가정에서 제 아내 또 아이들 그리고 가까운 이 친구들 또 교우들 오늘 이렇게 우리 최 교수님 부부께서 이렇게 멀리서 방문해 주셨는데 두 분 이제 예전부터 제가 알던 분이라 이 두 분은 저한테 너무 소중하신 분들이에요. 아, 그러시구나. 그래서 저는 그런 것 같아요. 가까운 사람들만큼 내가 이렇게 감사할 게 또 있을까? 만약에 이렇게 가까운 사람들이 없었다면 내가 이렇게 행복할 수 있을까? 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번 땡스기빙 또 주간을 맞이해서 이렇게 또 평소에 뵙지 못했던 우리 최 교수님 또 사모님 뵐 수 있어서 너무너무 저는 감사합니다. 네, 우리 기수맘도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저도 소장님이 말씀하신 거랑 비슷해요. 그러니까 사람이 살아가면서의 가장 큰 재산은 사람이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그래서 제 주위에 이제 있는 많은 분들, 뭐 교회 분들도 마찬가지지만 주위에 많이 이렇게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관계했던 그런 만남들 속에서 이루어졌던 관계들의 분들이 참 귀하고 감사하다. 그분들을 알게 돼서 감사하고 그래서 내가 이렇게 생각하게 돼서 감사하고 그런 감사함이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물론 아이들도 제가 항상 여기 와가지고 뭐 아이들이 말 안 듣는다 뭐 이런 얘기하고 하지만 정말 그런 아이들 때문에도 너무너무 감사하고 그 아이들이 이 세상에 존재한다는 게 참 감사한 것 같아요. 네, 우리 교수님도 한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우리 소장님과 기수 엄마 말씀하신 것처럼 관계에 대한 감사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만 더 얘기하자면 새로운 경험에 대한 감사. 그러니까 예. 오늘 전 이게 새로운 경험이잖아요. 라디오에서 하는 게. 그러면서 이 새로운 경험을 통해서 내가 배우고 성장하고 또 좋은 경험이 있다는 게 참 저는 감사한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전자영 사모님 좋은 노래 한 곡 또 감사와 함께 나눠주시고 우리가 그 노래를 마지막으로 오늘 힐링온 시간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도 오늘 이 자리 이렇게 초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이렇게 마이크 앞에서 이렇게 말씀을 나눈다는 게 저에게도 참 너무 감사한 시간이었던 것 같고, 저도 이렇게 관계나 이제 사람들 주변 가족들이 정말 많이 생각이 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추천해 드렸던 곡은요, 너는 꽃이야라는 곡인데, 너를 가만히 보고만 있어도 웃음이 난다. 이제 이런 가사가 있어요. 그래서 아까 이야기 나눴던 것처럼 모든 사람이 다 유니크하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우리 모두가 다 너무 아름다운 꽃인 것 같아요. 그래서 청취자분들 모두가 다 너는 꽃이야, 나는 정말 사랑받기에 충분하다 이런 마음으로 그럼 같이 음악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너무 귀한 시간들 감사합니다. 우리 청취자분들에게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너는 꽃이야. 우리는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바라만 보아도 너무 예뻐 웃음이 나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너의 하얀 미소 하나님께서 너무 기쁘시대 하나님께서 너무 좋으시대 나의 손을 잡고 너의 손을 잡고 함께 걷고 싶으시대